안녕하세요. 이제 토지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8년 토지 관련돼서 전망에 대한 그 시간인데, 제가 타이틀을 뭘로 잡았냐면 토지 투자 전략으로 잡았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다가 토지를 투자하는 게 맞을 것인가 해서 우리가 16년, 17년, 이제 올해는 18년 차인데, 작년과는 약간 다른 게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에 투자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옮겨갔죠. 토지 쪽으로.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시간으로 가질 거니까. 일단은 법 개정된 부분도 좀 있어요. 2018년 법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토지 투자를 이제 제일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뭐 엄청난 금액으로 시작해도 좋겠지만 소액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10만 원짜리 땅은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과정에서 이제 소액 투자 실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일단 이번 달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땅을 한 번씩 사보자. 그 땅을 가지고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등기부상에 내 토지가 이름이 등재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이 땅을 가지고 뭘 하지 생각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땅에 창고를 지으면 어떨까? 창고를 지으려면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러면서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내가 업데이트 돼 가는 건데, 이 토지가 내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쉽게 막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역을 내가 소액으로 묻어야 되냐, 그런 걸 과정으로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5천만 원. 이제 어떤 분이 5천만 원으로 만약에 아파트를 사겠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을 사겠냐, 아니면 뭐 연립 빌라, 아니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샀을 때, 토지를 샀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를 제가 간략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타이틀은 5천만 원 종잣돈으로도 땅 사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기회 잡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옛날에 써본 적 있었어요. 26살 때였는데, 26살 때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있었어요. 프랭클린 다이어리에다가 제가 뭘 썼냐면, 올해 꼭 하고 싶은 거는 내 이름으로 된 주택 소유하기, 이거였었어요. 주택 소유하기에서 제가 한번 써봤었어요. 어떻게 써봤냐면, 첫 번째를 아파트를 사겠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매매. 그냥 일반 아파트 나온 거 사는 거. 이걸로 한번 써봤고, 두 번째가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했더니 청약 넣는 거예요. 청약 넣어서 분양받는 거. 아파트 분양받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또 한참 생각해 봤더니 뭘로 사냐? 경매. 경공매.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아파트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했더니 지역조합이 있더라고요. 지역하고 직장조합인데 저는 직장이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지역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거. 그리고 또 봤더니 금매. 매매인데 금매도 여기 들어가는 건데, 금매 여기다 쓸까 그냥? 금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있더라고요. 재개발, 여섯 번째가 재건축.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아파트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이후에 별로 없더라고. 막상 보니까 그러면 내가 내 수중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내가 26살 때니까 제가 24살 때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번 돈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충분히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은 없었고, 싸게 사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니까 매매로는 도저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8평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해도 이 당시에는 거의 1억 5천, 2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평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이거 매매 사선 안 돼. 그럼 청약을 넣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당첨이 딱 되면 분양 계약을 하잖아요. 분양을 계약해서 하는 건데 이거보다는 좀 싸더라고요. 더 싼 게 있냐 했더니 경공매가 그 당시엔 좀 쌌는데, 이게 아파트 시장이 분양 시장이 좋을 때는요, 만약에 2억짜리가 나오면 우리는 경매로 취득한다 그러면 싸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1억 한 5천 정도에 사면 성공이다 이렇게 할 건데,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는요 1억 5천으로는 이거는 낙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낙찰자 자체가 이걸 2억 2천 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2억 2천 주고 샀냐? 왜? 이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3억까지 가니까.
그럼 2억 2천을 써도 8천의 차익을 먹겠다고 이 사람들이 금액을 이렇게 쓰니까 내가 직접 경매를 받기는 쉽지가 않은 시절이었었어요. 그리고 지역조합을 가입하게 되면 여기는 내가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비를 내가지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받는데 얘가 이게 약간 문제가 좀 심해요. 비리도 많고 사업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려서 성공한 확률도 제가 여지껏 봤던 지역조합 중에서 10개를 했다 그러면 1개 정도 성공했나 9개는 거의 뭐 지지부진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포기. 결론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었는데 재개발 구역 내에 이렇게 재개발 구역 이건 재건축 구역인데 여기 단독주택이 있고 여기 토지가 있었어요. 여기 아파트 같은 거 있어. 그럼 얘는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를 사서 철거한 다음에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 받는 형태가 있었고 기존에 있던 지역에 싹 밀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이것도 아파트죠. 내가 이 빌라를 사건, 단독주택을 사건, 이 토지를 사건 조합원이 돼서 이걸 받으면 되니까 방식은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 봤을 때 매매로는 내가 싸게 살 수가 없으니까 금매 나오면 중개업 하시는 분께서 다 가져가셔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또 통장이 있어야 되고 당첨될 확률도 낮고 그리고 경보구매로 하려고 했더니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이건 낙찰받기가 힘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역조합은 아니야. 너무 늦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재건축이 저한테는 딱 맞아서 제가 26살 때 제일 먼저 산 게 재건축 아파트 샀었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를 딱 사서 그때 당시 8,700이었는데 잠실의 성내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잠실 나루역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살 당시에는 13평짜리가 그때 8,700이었는데 전세 끼고 사면은 1,700 정도면 샀었어요. 1,700 정도 들였는데 이게 99년도였었습니다. 99년도인데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이게 2004년도에 재건축 조합 설립돼서 진행할 때 그때 4억 8천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물론 10억이 넘었지만 그 당시에 8,700만 원짜리 내가 일단 전세 끼고 샀을 때 4억 8천이 됐으면 차익만 해도 4억인데 이게 내가 어떻게 회사를 다닙니까? 회사 못 다녀요. 그래서 이 당시부터 재건축만 뚫어져라 공부하고 재개발만 뚫어져라 공부했는데 재건축은 이미 시장이 올라간 지역이라 너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은 땅을 사도 토지를 사도 조합원이 돼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돼 있는데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 토지 소유자랑 건축물 소유자랑 지상권자를 포함해서 토지 등 소유자를 하고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에서는 집을 안 사도 땅만 일정한 90제곱미터 이상만 사도 조합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싶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토지를 사도 되는구나. 토지 5천만 원짜리 땅을 샀는데 이게 도시개발구역이 될지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될지 아니면 정비구역으로 될지 이것만 판단이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이면 환지 방식으로 땅을 받거나 아니면 아파트 지은 형태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5천만 원짜리 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매매로 산 사람하고 5천만 원 주고 산 사람하고 얘는 5천만 원인데 아파트를 못 사니까 뭘 껴야죠? 대출 껴야죠. 이 대출 이자를 갚다가 어떻게 됐냐 이걸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은행 예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고리타분하신 분들이고 그나마 조금 빨리 움직이신 분들이 주식 펀드죠. 예. 근데 펀드하고 주식은 이제 일반인들 이제 뭐 조금씩은 다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저금리 시대 재테크로 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리스크 감소하고 평생 모은 돈을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력적인 상품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이었어요. 왜? 올랐거든요. 떨어지기도 하지만 오르는 시장에 들어가면 손해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제일 위에 땅 위에다가 건물 짓고 땅 위에다 땅 위에다가 아파트 짓기 때문에 일단 원재료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떤 사기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 땅은 비쌀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은 아파트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뭐 오피스텔도 많이 떠오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완제품이고 어떤 돈을 좀 많이 벌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 프리미엄을 다 갖는 사람들이 부자거든요.
땅에다가 건물 져서 판 사람이 땅을 싸게 사서 건물 져서 프리미엄을 먹는 거기 때문에 땅이 일단 원재료를 가진 사람이 제일 프리미엄을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라든지 뭐 정부 이런 분들은 땅에 관심이 되게 많아. 앞으로 뭐를 할지 여기다, 개발에 들어갈지 여기다, 그럼 주변에 땅 사놓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철도 역세권 주변에 땅 사겠다. 산업단지 주변에 땅 사겠다. 이 생각하고 있지, 철도역 주변에 아파트 사겠다라는 생각 안 하셔요, 이분들은. 왜? 벌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이제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전부 다 모델하우스 가죠. 모델하우스. 지금은 견본주택이라 하는데, 이제 부자들하고 대기업들은 이미 이제 아파트 그 보러 가기 전에 이 땅을 팔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땅으로 재미를 본 거지, 이미. 그리고 한 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고 이미 나하고 차이가 벌어진 거지. 나는 겨우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이 사람은 땅 팔아가지고 아파트 10채 살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이게 양극화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 같은 거에다가 투자해 놓는 게 소액이라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거라는 거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아파트를 규제하고 있고 주택을 규제하고 있고 세금을 때려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관리할 때 임대 관리를 하게끔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규제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떤 사이드에서 토지 쪽에서 좀 더 수익을 더 좀 약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2018년도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친구가 남길 씨인데 5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1억 5천만 원을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2억짜리 30평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샀는데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은 이뤘죠. 근데 매달 이자가 원금하고 갚아야 되니까 80만 원씩 20년을 갚아야 돼요. 나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집값 갚다가 하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일자리가 조금 내가 매달 80만 원 냈었는데 중간에 일자리를 쫓겨났다. 그럼 이제 나는 내 집에 대한 이자를 못 내. 그럼 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저거 날리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던 데 5천만 원도 같이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게 고상철 씨야. 잘생겼죠? 5천만 원으로 30평짜리 땅 샀어요. 이 땅을 샀는데 이게 매입하고 나서 3년 뒤에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서 환지 방식으로 조합원 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됐을 때 착공에 이르러서 아파트 조합원이 된 거야. 입주권을 받아서. 그럼 이 사람은 5천만 원만 갖고 집 한 채 산 거예요. 세금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이자 없이 그냥 온전하게 받는 거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빠른 거냐? 이 사람이 빠른 거죠. 20년 동안 이거 하는 위험 부담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땅을 사라는 건 아니고 땅도 투자 상품이 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큰 돈이 아니라 소액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 원으로 땅 매입해가지고 내 5년 뒤에 지금 마련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일단 내가 땅을 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맹지 있죠, 맹지. 맹지를 살 거냐, 대지를 살 거냐. 일반적으로 대지 가격의 3분의 1 가격이 맹지 가격이에요. 대지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맹지는 3,300만 원 정도예요. 3,300 정도에. 그러면 3,300만 원짜리 땅을 샀는데 이 맹지가 만약에 대지로 바뀌면 1억이 되는 거죠. 그럼 맹지인데, 자,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에요. 이 땅이 이제 도로에 안 접했으니까 맹지인데, 이 땅을 대지에 도로에 진입할 수 있게끔 지역권을 설정한다거나 사용 토지, 예를 들어서 주의 통행권할 수 있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 이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소액으로 사서 약간 높은 금액으로 팔 수도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를 먼저 보고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왜? 땅을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5글자로 나옵니다. 땅 왜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거 하려고 한대. 이게 정답이었어요. 뭐 같아 이게? 건축하려고예요, 거의. 내가 땅 샀는데 그냥 건축이 안 되는 땅 사서 뭐해? 개발 가치 있는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어야지 가장 좋은 가치니까, 건축하려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일단 우선이고, 남들이 모델하우스 막 이렇게 막 살펴볼 때 난 조금만 더 땅에 관심 갖고
사람들이 아직 안 볼 때 저평가된 것들을 사는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2018년엔 올해 목표를 잡고 소액으로라도 땅을 한번 사본다. 이 목표를 갖고 19년도에는 그 2배, 20년도 될 때는 3배, 뭐 4배 이렇게 늘려가는 게 저한테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 10만 원짜리 토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에다 올리는 거야. 네. 1000만 원짜리 땅 사보고, 그 다음에 3000만 원짜리 땅, 그 다음에 5000만 원짜리 땅, 1억짜리 땅, 이렇게 하나씩 사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10만 원짜리 땅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전 1500짜리부터 시작했었는데, 10만 원짜리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를 알면, 100만 원짜리 땅 살 때는 편해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땅도 권리 분석하기가 쉬워지고, 이제 경험이 쌓이면 약간의 큰 금액을 써도 위험 부담이 덜 하잖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할 건데, 그러려면 토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땅을 내가 샀을 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있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있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 자,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토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땅 사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땅 파는 거예요. 되판다는 거지. 내가 땅을 샀는데 되판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는 내가 돈만 내면 살 수 있지만 팔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사야 말이죠. 근데 그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을 보기 위해서 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뭐라고요? 땅 사는 거. 제일 어려운 거? 땅 파는 거. 이 명심하시면 토지 투자할 때 아마 도움 되게 많이 되실 거고. 제 카페인데요. 제 카페는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냐면, 이거 활용하는 방법들이라고 그래. 네이버 가셔서 고상철이라고 치시면, 우리가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다음보다는 네이버를 많이 써서 기존에 다음 카페는 지금 잘 활용 안 하고요. 자,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뭘 넣어놨냐면, 자, 네이버에 고상철 검색하시고, 고상철 교수의 토지 투자와 부동산 공법 스터디라는 데로 들어오세요. 보시면 메인 화면에 토지 관련 사이트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토지 가치 분석하는 것들 사이트를 다 모아놨어요. 불편할까봐 일일이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한 화면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화면이 이제 확대하면 이거예요. 일단 일사편리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때 18가지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내가 저 땅에 대한 주소만 알면 주소를 입력해서 이 땅은 어떤 규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년간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그 건물에 대한 뭐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루리스라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내가 만약에 이 땅에다가 현재 몇 평인데 어느 용도로 지정이 돼 있어서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냐, 지면은 건폐율 용량 얼마까지 나오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예요. 그리고 내가 주변에 상권이 어떤지, 건물 졌는데 상권이 죽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상가 같은 걸 넣었을 때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소상공진흥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사이트인데 링크해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이 어떤지 확인도 가능해요. 근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는 내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제가 스마트폰과 IT 관련돼서 스마트폰하고 IT 인터넷 활용해서 부동산 분석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책상에서 앉아서 확인하는 거는 제가 따로 과정에서 강의할 테니까 오늘은 이거를 활용해서 토지 어떤 거를 전망을 잡고 가야 되냐, 그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일단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시세 확인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가 토지 시세 확인할 때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도 있고 한국감정원도 있는데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해요, 여기는. 그래서 그걸 이제 편하게 플랫폼을 만들어준 사이트야. 한국감정원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불러다가 지도상에 딱 퍼뜨려가지고 요 땅이 얼마인가 궁금하면 누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거래됐던 게. 그래서 이런 거 잘 쓰시면 되고, 부동산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부동산 계산기를 들어가시면 내가 취득할 때 얼마 내야 되냐, 취득세, 양도세 또는 건물을 사고 팔 때 내가 어떤 투자 수익률, 그리고
이자, 평수 전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귀찮을 때 이제 들어가시면 바로 숫자 몇 개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 그런 사이트고요. 근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들어가면 현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그리고 분양권, 그리고 상가, 토지 다 있어요. 근데 요 토지가 있긴 있는데 이 토지는 어떻게 나오냐? 실거래가 조회를 딱 하면 아파트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클릭을 하면 이게 몇 년도 몇 분기 어느 지역 선택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 땅 물건을 보고 싶은데 이 땅 물건을 바로 확인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자료를 화면으로 이제 플랫폼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가 얘는 몇 년도 언제 거래됐고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띄워놓으니까 밸류맵이 편한 건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토지를 딱 클릭하면 자 매매된 걸로 거래 실거래 얼마 됐냐 2017년도 4분기 뭐 어느 도 무슨 구 무슨 동이면 그 거래됐던 것들 내역을 한번 보면 훅 떠요. 근데 정확한 가격이 안 나오는 이유가 지목하고 용도 지역하고 면적하고 가격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거래되는지 저 땅이 거래되는지 알 수 없고 그냥 거래되는 사실만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 땅이 얘랑 유사한데 얘랑 얼마다라는 걸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고 번지 용도 지역 지목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분기별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까 밸류맵 사이트하고 한눈에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밸류맵하고 한눈에라는 게 있는데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좀 배우시면 도움이 될까봐 제가 나중에 스마트폰 강의할 때 이거 같이 할 건데 혹시라도 일단 들어두시면 다운받아 놓고 써보세요. 한눈에 어플은 좀 속도가 빨라서 시세 파악할 때 빠르고 그래프로 표시가 돼서 거래가 좀 약간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 이런 확인들이 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밸류맵 사이트인데요. 자, 이건 베타 버전이 현재는 베타 버전이니까 시험용이라서 뭐 유상으로 하진 않고 무상으로 지금 현재 배포가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사용 인구가 많아지면 얘네들 이제 유료화 하겠죠. 뭐 한 달 사용료 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겠지만 10,000원 정도 내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몇 천만 원, 몇 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재는 베타 버전이라 차후에 유료화 되겠죠. 내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이쪽 동네에서 이게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최근에 얘가 거래가 됐다면 거래된 게 표시가 되는데 안 된 거라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2007년도부터 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래됐던 표시들이고 그래서 첫 화면 들어가면 얘가 나오는데 그 밸류맵 그 누르시면 제 카페에서 밸류맵 누르면 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번지만 넣으면 돼요. 번지만 딱 넣으면 이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걸 딱 봤을 때 이쪽은 지금 현재 거래가 좀 많았는데 여기 중간에 여기 텅 볐죠. 텅 볐다는 얘기는 이 땅덩이가 좀 크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제 근린상가나 토지 쪽이 거래가 됐는데 어느 경우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이렇게 거래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 도로가 개설 예정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가 개설 예정이니까 이쪽에 거래가 많이 됐구나. 어차피 도로에 붙어야 건축이 되니까 이런 땅들이 더 낫겠다. 이런 거 판단할 거고. 지도상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는 그 정보를 보는 방법을 배워두시면 남들보다 이거는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컨설팅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거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활용하냐에 따라 이게 1,000만 원짜리, 억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플랫폼인데도 이게 있어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토지만 지금 뽑은 건데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난 토지만 보겠다 그러면 이걸 올 눌러서 없앤 다음에 토지만 체크하시고 뭐 상가 체크하시면 요거 두 개만 나와요. 결론은 아까 전 사진하고 좀 다른 게 보세요. 이쪽에 근린상가 같은 게 되게 많았는데 자 토지만 분석하니까 빠졌죠. 토지하고 토지 거래된 것들만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토지 거래된 게 어디가 좀 많냐 봤더니 이쪽 지역이 좀 많고 여기가 많다는 얘기는 분할이 좀 많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를 한번 검색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땅은 이 땅이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서 얘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 시세가 궁금한데 얘는 거래된 적이 없어요. 그럼 얘랑 가장 유사한 게 얘 아니면 얘 지금 현재 거래된 거는 얘하고 얘인데 가장 최근 거래가 14년도에 거래가 됐고 얘 15년도에 됐으니까 얘를 눌러보면 되겠네.
근데 이거 농지예요, 다. 농지입니다. 그래서 요 15년도에 거래되는 놈 요거를 딱 클릭한다. 요거 클릭을 딱 하면 얘가 지금 현재 화성시 향나군 제암리 250-52번지인데 얘가 2015년도에 4억 3,280에 거래됐다는 뜻이에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니까. 이제 평당가로 나눴을 때 3.3제곱미터당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평당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당 80만 원에 거래가 된 겁니다. 얘가 평당 80에 거래했는데 15년이면 지금 현재 15년일 때 요거고 그러면 16년, 17년, 이제 18년일 거예요. 그럼 18년에 거래되는 건 평당 80보다는 올라가 있겠죠. 이걸 어느 정도 올려야 되냐는 하는 거는 15년도에 개별 공시지가 있을 거고 18년도에 개별 공시가 있는데 얘가 늘어난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5만 원인데 6만 원이 됐다. 그럼 5만 원인데 6만 원일 때 이 당시 5만 원일 때는 80만 원인데 X값을 하면 5만 X에다가 이거 곱한 거를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X값이 시세가 나올 건데 이 시세는 개별 공시가보다 보통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아요. 그러면 이 나온 값보다는 크게 거래되는 게 맞다. 근데 만약 이거보다 싸게 나왔다면 이거는 사도 되는 거예요. 좀 평상시 시세보다 좀 싸게 나왔다는 거니까 그때 주로 쓰는 게 이런 거라서 이것도 모르는 방식이면 나는 대략 그냥 80만 원보다 좀 비싸겠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개별 시세 확인을 보통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수업할 때는 어디 궁금한 거 있으면 번지 불러주세요 해서 한 5개 받아놓은 다음에 5개 분석해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 사례를 하면서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할 거는 뭐냐면 토지 투자를 위한 기본 개념은 잠시 쉬었다가 하고요. 제가 이 그 시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게 지금 현재 내 수중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럼 5천만 원 주고 살려면 땅을 사려고 할 때 5천만 원짜리 땅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매매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은데 그래도 나오긴 나와요. 매매. 경매도 좀 나오고 공매도 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토지를 살 때 매매로 직접 사는 경우도 있고 경매나 공매로 살 수 있는데 일단 소액 토지로 취득하기 가장 좋은 거는 공매가 가장 좋습니다. 왜 좋냐면 공매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세금을 안 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 갖고 와요. 압류해서 이거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 현금화 시키려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여기다 넣어요. 그럼 이제 일단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온 상태에서 국가가 내놓은 걸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받았죠? 그럼 나는 국가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권리 관계가 되게 깔끔한 게 국가로부터 사는데 무슨 권리 분석을 하겠어요. 깔끔하죠. 그냥 국가 소유권을 내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거니까 깔끔한데 경매는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권리 분석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얘는 이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됐어요. 감정평가를 한 금액인데 그 금액보다 내가 시세를 확인했는데 이게 싸게 나왔다. 그럼 바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시세랑 비슷하다 그러면 1회 유찰되는 거 기다리고 2회 유찰되는 거 기다렸다가 낙찰을 받았다. 그럼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회가 많고 5천만 원짜리 땅 이하짜리 땅도 되게 많은 곳이 공매 사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공매를 좀 알려면 아까 사이트 중에 온비드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잠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공매 사이트라고 해서 여기 온비드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온비드. 온비드. 이 온비드 사이트는 이제 공매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공매 관련 사이트 보는 방법도 배워두시면 좋은데 뭐 처음부터 여러분이 저걸 뭐 들어가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서 요렇게 들어가서 요거 누르시면 뭐가 나온다. 이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싸게 한 25만 원짜리 땅 산 거 사례를 순서대로 보시면 한 50만 원대 가지고도 땅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봐야 네가 그렇게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저는 그 땅을 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땅을 팔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매입을 해도 되는데 그 눈을 예를 들어서 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 후에 누가 살 것 같다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실력이 일단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올려가면 되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사이트 가서 드리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5천만 원으로도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5천만 원으로도 땅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하냐 말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구역 지정된다는 소문을 듣고 정보를 들었다면 나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걸 매입해서 단기간에 뭐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 아파트를 새 걸 하나 받는 거잖아요. 이자를 갚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투자도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일단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산 사례 제가 하나 말씀드린 다음에 그럼 어디에 묻어야 되냐 2018년에 그거 묻는 형태로 해서 이번 과정 끝내는 걸로 할 겁니다. 아시죠? 자,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